20세기는 강한 카리스마가 리더십의 표본이자 리더의 덕목으로 추앙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21세기는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카리스마가 아닌 공감을 꼽습니다. 축구계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2000년대를 선도한 조제 무리뉴 감독이 스스로 나는 스페셜원이라며 성공시대를 열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 그의 강력한 자기중심주의는 선수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리버풀 FC의 위르겐 클롭 감독은 나는 스페셜원이 아니다, 노멀원이다라며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위트 있는 인터뷰로 유명했지만 거친 독설로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클롭 감독은 소탈한 웃음과 배려를 담은 메시지로 선수들은 물론 대중의 호감을 샀죠. 이런 그의 리더십에 리버풀은 20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며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근한 리더십으로 베트남에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슬리핑 원, 박항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박항서가 축구를 시작한 것은 늦은 나이였습니다. 경신고등학교에 입학한 박항서는 축구 명문이던 경신고 축구부를 보고 축구에 매료됐습니다. 뒤늦게 축구부에 들어간 박항서는 체구가 작고 타고난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본기에 철저히 몰두했고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특유의 끈질김과 성실함으로 후보 생활 6개월 만에 기어코 주전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렇게 형성된 그의 개성은 선수로나 지도자로서 모두 그의 무기가 됐습니다. 심지어 키가 작다는 점은 훗날 신체 조건이 왜소한 베트남 선수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박항서는 이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야 프로축구 리그가 생겼기에 프로 선수로서도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럭키 금성에 입단한 박항서는 1985년 럭키 금성의 우승을 이끌며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이듬해인 1986년에는 럭키 금성의 주장으로 선임되죠. 체구는 작지만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빠떼리라는 별명이 붙은 박항서는 31살이던 1988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당시에는 3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4년의 짧은 프로 선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현역 은퇴와 함께 1989년 LG 치타스의 코치로 변신한 박항서는 1994년 미국 월드컵 코치, 2000년 대한민국 대표팀 수석 코치, 2002년 한일 월드컵 수석 코치까지 맡게 됩니다. 횟수로만 14년 동안 코치 생활을 한 박항서는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꼽히는 김호 감독, 2002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루어낸 히딩크 감독 밑에서 노하우를 배우며 차근히 내실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박항서 매직과 여러 번의 기적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의 후임으로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으며 감독으로서도 늦게 첫 발을 내딘 박항서는 2002 부산 아시안게임 이란과의 준결승전에서 승부차기의 불운으로 금메달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경남에서 리그 4위 및 6강 플레이오프 진출, 전남에서 리그컵 준우승 및 리그 4위, 상주 상무에서 2부 리그 우승 등 가는 팀마다 확실한 실적을 남겼습니다. 상주 상무 지휘봉을 내려놓은 박항서 감독은 K리그 구단 부임을 위해 기다리고 움직였지만 60대였던 그에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 계속 일하고 싶었던 박항서는 아마추어인 내셔널리그 창원시청에서 일하며 해외 진출을 알아보던 중 뜻밖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베트남에서 대표팀 감독직을 제의받은 것이었죠. 창원시청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베트남 대표팀으로 떠나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선임은 당시 베트남 언론과 여론에서 모두 환영받는 결정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유럽 감독을 경험한 바 있고 최근 한국 리그에서 이렇다 할 성적이 없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박항서 감독은 무턱대고 자신의 방식대로 팀을 운영하기보단 베트남 축구계의 정서를 살피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용인한 첫 번째는 낮잠 문화였습니다. 무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베트남은 오전 일과를 일찍 시작하고 한낮 시간에 여유롭게 낮잠을 자며 휴식하는 생활 습관이 잡혀 있었기에 수면 패턴을 갑작스럽게 바꾸면 훈련 집중력과 선수들의 컨디션이 더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바꾼 문화도 있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있더라도 서로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다면 소통이 단절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한 소통 시간이 중요했고 감독과 선수 사이뿐 아니라
선수와 선수 사이에서도 밀도 높은 교류가 되려면 휴대폰을 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박항서는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벌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실수로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해두지 않았다가 벌금을 내며 엄수하기도 했습니다. 박 감독은 식단에도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경기 70분 이후 실점이 많았던 베트남 대표팀의 약점으로 체력을 진단했습니다. 아침을 주로 쌀국수로 해결하는 등 불균형했던 식습관과 영양 개선을 위해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협회의 요청에 선수들의 매 끼마다 우유를 마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를 늘려달라 하지 않고 대표팀을 소집했을 때 박 감독은 호텔에 묵지 않고 전용 훈련장에서 머무르며 대신 스테이크를 포함한 고단백 메뉴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박항서 감독은 거창한 훈련 없이도 고단백 섭취로 선수들의 체력을 높이고 70분 이후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만들었고 2018 AFC U23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3번 연속 연장전 승부를 이끌어내며 베트남 역사 최초이자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였고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도 시리아와의 8강전에서 연장전 승부 끝에 1대0 승리를 거두며 베트남의 첫 아시안게임 축구 4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이처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문화를 배려하면서 베트남 축구 기존의 방식을 바꾸었고 이제는 그것이 베트남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맡고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소통이었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 자칫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최소화하고 스킨십으로 정을 나누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직접 공을 갖고 훈련하는 선수들 사이로 뛰어들어 부딪히고 쓰다듬고 격려했습니다. 선수가 잘했을 때는 볼을 만지며 친근감을 표하고 낙담했을 때는 등을 토닥이며 베트남 선수들과 몸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한 번은 박항서 감독이 마사지 기계로 선수의 발을 직접 관리해주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오르며 이슈가 됐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선수를 위하는 마음이 드러난 미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즈키컵 결승을 위한 말레이시아 원정길에 나선 베트남 대표팀이 이륙한 지 1시간 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박 감독은 선수들이 앉아있는 이코노미석으로 갔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도홍중 선수에게 다가가 말레이시아까지 가는데 3시간이나 걸린다. 부상당한 너를 편안한 자리에 앉혀야 했는데 잊어버려서 미안하다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혹시나 선수들이 불편해 긴장하지 않도록 선수들에게 장난을 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죠. 이 일화가 베트남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박항서 감독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존경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박항서 감독은 몸소 보여주었고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언론으로부터 파파라는 별명을 얻기에 이릅니다. 박항서 감독은 실제로 선수들이 모두 아들 같다고 말했고 선수들도 박항서 감독을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이러한 박항서의 진정성은 베트남 선수들에게 전해졌고 베트남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 많은 부분을 바꾸었지만 가장 극적으로 바꾼 것은 바로 베트남 선수들의 정신 자세였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강팀 앞에서 늘 주눅들어 있던 베트남 선수들은 박항서 감독을 만난 뒤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왜소한 체구에 대한 열등감을 갖지 말라고 말하며 오히려 체구가 작은 데서 오는 장점, 즉 민첩하고 순발력이 좋은 데다 지구력까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이 나태해지거나 주눅들면 베트남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첫째가 단결심, 둘째는 자존심, 셋째가 영리함이며 넷째는 불굴의 투지, 마지막 다섯째는 목표의식입니다. AFC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뒤 라커룸 영상이 공개된 적 있습니다. chiến thắng là tuyệt đối đừng bao giờ cúi đầu, phải cúi đầu. 이처럼 박항서 감독은 다시금 선수들이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달려들도록 강한 메시지를 던지며 단순히 승패의 결과에서 이기는 힘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의 힘,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었습니다.
박항서 리더십의 중심에는 결과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장점을 재발견하고 극대화하며 개인을 성장시키는 과정의 미학이 있습니다. 선수의 마음을 얻고 말 한마디로 선수가 최선을 다해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감독의 리더십, 박항서의 리더십이 아닐까요?